네, 그럼 지금부터 2017학년도 인문계 중상위 32개 대학 지원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필교육 컨설팅 대표 입시 전문가 최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명회는 제목처럼 지원 전략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대입의 특징 그리고 각 대학교를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어떤 그런 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도 좀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이 5가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보다 얼마나 낮게 나올까? 네, 이거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학생부 관리 너무 중요하죠. 네, 학생부 관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물론이고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논술 특기자 전형에서도 학생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과 특기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관리가 차지하는 학생부 관리는 필수죠, 필수. 비교과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면접에 대한 얘기. 자, 면접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 지원 전략 한눈에 보기. 오늘 핵심은 바로 이 지원 전략 한눈에 보기. 요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2번, 3번이죠. 세부 전략 한눈에 파악하기, 전형 방법 수능체죠.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자, 수시모집 6회 지원을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입의 특징 5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있죠,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면은 5가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바로 2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번. 수학 수능 범위가 변경됐다는 거, 이거는 문과 학생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아주 좋은 소식에 해당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EBS 범위 변경됐죠? 3번에서 2번으로. 예. 그 다음에 수시모집 인원이 더 증가했고요. 논술 전형은 좀 감소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4.17%입니다. 전체 모집 정원에. 다시 말하자면은 논술은 우리가 산술적 계산으로 4%니까 1등급 학생들만 합격하더라. 비율적으로 산술적 계산으로서 잘 봐줘야 2.0 안에겠죠. 예. 내가 3등급인데 논술을 도전한다. 부산대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서울 지역들은 기본으로 시험 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논술을 얼마나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논술은 재수생들이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논술의 합격률은 3.5% 정도 해당됩니다. 통계를 해보니. 근데 부산 지역과 지방에서 논술의 합격률은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100명 치면 2명 정도 합격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 비교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은 그 비율이 더 내려옵니다. 1.5 이하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가 여러분들의 그 학교에 진학 부장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 3년간 논술로서 서울 지역에 합격한 학생이 최근 3년간 몇 명이 있는지, 자, 그거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략 이게 합격률을 아마 강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수시모집으로서 합격을 한 학생들 최근 3년간 어떤 전형이 가장 많은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수시모집에서 내가 어떤 전형을 선호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환경에 맞는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내 학교의 진학을 갖다 최근 3년간 살펴보는 것이 가장 근접한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회를 갖다 쭉 여기저기 들어보면은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들어보면은 이 지역을 무시하고 하는 설명회가 참 많다는 거.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특히 서울 지역에서 서울에서 행해지는 설명회는요, 전부 서울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설명회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 방송은 전국적으로 다 보는 건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겠구나. 위험한 설명회, 왜곡된 설명회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보면서 판단할 그런 이 정보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점수보다도 모의고사 점수가 얼마나 낮게 나올까 세 가지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가에서 순하로 이동인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작년에 몇 명 이동했는가 하면은요, 작년에 과탐은 22만 명 시험 쳤는데 수가는 15만 명 시험 쳤어요. 수비는 15만 명 시험 쳤습니다. 7만 명이 어디로 갔죠? 문과 수학으로 넘어갔습니다. 문과 수학. 문과 수학으로 넘어갔는데 문과 수학이 약 40만 명 시험 쳤거든요. 그 중에 7만 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약 16% 좀 넘어요. 16%. 그러면 올해는 시험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처럼 많이 넘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한 절반 정도가 넘어온다고 봤을 때 한 8% 정도의 영향을 보고 있어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과에서는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호와 벡터. 문과에서는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수 2 이렇게 바뀌었죠. 미적분 2 하는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1을 갖다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범위가 똑같고, 다만 기호와 벡터 대신에 수 2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이과 학생들이. 그러나 그 공부하는 그 기간이 수학하시는 수학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넘어올 학생들은 아마도 올해도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가에서 수시모집에서 수학과를 갖다가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학교는 부산대학하고 성균관대 논술전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가를 꼭 필수로 갖다가 치야 되는 학생이 피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그렇게 반드시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넘어올 것이다. 그러나 작년처럼 마음도 작년처럼 범위를 100% 포함하던 시절처럼 마음대로 넘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한 절반 정도 넘어오는 걸로 그냥 보자는 얘기죠. 얼마나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 4만 명 정도 넘어오는 걸로. 그러면 수학에서 영향력이 8%.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과 학생들 3등급에서 4등급 중반 학생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보통 학생들이 문과 수학 1, 2등급을 많이 받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밀리게 됩니다. 수학이요. 많이 밀리게 되죠. 어느 정도? 올해는 작년의 절반, 8%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되겠죠? 문과 1등급 학생들, 2등급 학생들은 이게 넘어오더라도 좀 상위권 학생들은 좀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학이 조금 밀리면은 확 밀립니다. 8%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졸업생 12만 명, 재수생 6만 명, 연수생 6만 명에서 한 10만 명인데 이 중에 절반을 한 이과로 보죠. 6만 명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과목 다 영향을 받죠. 이거 사탐이 아니라 사탐이죠, 사탐. 6만 명이면 약 12%죠. 40만 명에 12%의 영향력이 남아있고요. 실력기고 수능 미용시연원이 5만 5천 명, 작년에 5만 7천 명이었어요. 이 학생들은 6월, 9월 모평까지만 치고 실제 수능은 안 칩니다. 시험 나가면서 5만 5천 명쯤 돼요. 이 학생들이 쏙 빠져나가게 되면서 또 영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의 영향력이 발생하는 거죠. 지급탐구는 영향을 안 받죠? 지급탐구는? 네. 사탐을 우리는 사탐 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국어영어는 18%의 변수 100분이, 사탐은 15%, 수학 31%의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전문가용 생각 방법이고 여러분은 간단하게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1등급 컷은 몇 프로다? 이거는요 많은 그 입시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몇 년간 통계를 평균을 낸 겁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1등급 컷은 98%로 봐야 됩니다. 6월 모평이 아니라 3, 4월 모평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지금 내가 치고 있는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1등급은 내가 몇 프로다? 98%다. 98%. 2등급 컷은 어디예요? 93%입니다. 3등급 컷은요 87%, 4등급 컷은 79%. 예, 3, 4등급은 요거는 범위가 상당히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1%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딱 치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점수 가지고 수능 예측 프로그램에 넣어보세요. 많은 입시기관에서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수능이 등급이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나올까,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빨리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6월 모평 고치죠? 그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거 왜 판단해야 되느냐? 그 수시모집에 원서를 넣을 때 그 판단이 내 안전지원 한장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거나 내 교과 성적 기준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기 지원에서 안전지원을 한장하거든요. 그 한장 지원은 바로 내가 정시모집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또는 교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6번째 제일 밑으로 한장 안전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판단할 때 제가 변수 3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에 판단하는데 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징 같은 거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한국사에서 친다 만다 치면 치는 거고, 문이니까 국어가 통합됐다 다 조금 다 똑같으니까 그거 어쩌라고요. 뭐 유불리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얘기는 제가 반복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관리. 자, 여러분들은 학생부 관리 3학년 1학기, 3학년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학생부 관리가 아직 남았다는 거 아시겠죠? 꼭 3학년 1학기라도 학생부를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학생부 작성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학생부는 이렇게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뭐 거의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6번부터 10번까지 이걸 우리가 비교과라 그러죠. 6번부터 10번까지 진로, 창의적 체험, 교과학습, 독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5가지 크게 구체적으로는 한 11가지 되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학생부 관리를 다 비교과 관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적인 선발 기준 5가지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적인 선발 기준, 주 선발 기준 5가지가 뭐죠? 첫째, 전공 적합성. 둘째, 인성. 3번, 학업 능력. 자, 4번, 창의성 잠재력. 5번, 리더십.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주로 이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공 적합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면접관들이, 입학사정관들이, 교수님들이 딱 보면서 학생부를 보면서 이 학생은 자기 전공에 관심을 얼마나 가져왔을까라는 것을 학생부를 보고 판단하겠죠. 얼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학생부를 보면서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자, 먼저 내 전공 적합성은 여러 군데 나타나는 진로 희망사유 200자. 그죠? 희망사유 200자. 내가 왜 내 전공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도 전공 적합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또 여기서 동아리를 갖다가 전공과 적합하게 한지, 진로 활동을 갖다가 얼마나 얘가 했는지, 그렇죠? 이런 데서 나타나겠죠? 학교에서 단체로 한 거 말고 진로 활동은. 그 다음에 일반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여기서 나타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학과를 가려고 한다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특히 사회나 법과목 이런 과목에서는 점수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겠죠? 국문학과 가는 학생이 국어 성적이 형편이 없어. 다른 과목보다는 국어 성적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일본어학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2외국어를 일본어 선택하고 다른 성적은 몰라도 수학도 못 나오면 어때요? 그런데 일본어 성적만큼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일반 과목 세분경 특기사항에 내가 국문학과 가면 국어 과목이 어떻습니까? 자, 이 학생은 문학적 감성이 풍부하며 서술형 평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시를 학예전 때 시를 직접 작시하여서 시화전에 직접 출품도 하였고 그 내용이 대단히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어떤 그런 이 학생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얘기 달라지겠죠. 이런데도 자, 이게 정직합성 들어가고 독서에서 정직합성이 들어가죠. 자, 독서는 1년에 8권에서 10권 사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전공 관련 독서는 몇 권? 두세 권 정도. 두세 권 정도죠. 한 2권 정도도 괜찮아요. 한 8권 정도도 괜찮습니다. 1년에. 그러면 그 중에서 전공 관련은 한 2권 정도. 2권 정도에서 내가 내 전공 관련 서적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전공 관련 서적이.
한 두 권 들어오는데 이 독후감의 내용이 중요하죠. 독후감을 잘 쓰고 자 여러분들이 이 독후감의 내용은 조금 참석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책을 읽었는데 내 독후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거 좀 평가를 받아보는 거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평가를 받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의 최대치를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에는 한번 적히고 나면 나중에 제출할 때 수정을 못합니다. 그럼 인성은 어디에 드러날까요? 인성은 이게 봉사활동 500자 적죠? 봉사활동 500자. 이 봉사활동 500자는 보통 학생들이 비어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안 됩니다. 이 봉사활동은요,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적거나 아니면 개인의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거나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내가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좀 뭐 학교 주변 종이 줍기 이런 거 느낌 나오기 좀 힘들겠죠. 그런 것보다는 더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봉사활동 아시겠죠? 뭐 그런 봉사활동을 실제 하면서 진정성을 담아서 한번 그 입학 사진관들을 감동시키는 걸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이것들이 또 평가를 미리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실제 기말고사나 마치고 나면은 제가 엄청 바빠집니다. 바로 학생부 작성이 문이 상당한다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적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 학생의 특징은 이러한데 자 이런 면을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성은 봉사활동 실적, 요거는 봉사 시간을 의미하겠죠.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봉사활동 시간도. 지금 봉사활동 시간 커버해 보시고 학생마다 다르죠. 봉사활동 시간 다른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대략 20시간은 나오죠. 자, 그런데 봉사활동 시간은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0시간 정도는 한 40시간 정도는 한 달에 한 3-4시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한 시험 기간 뺀다면은 한 40시간 나올 수가 있겠죠? 학교 봉사시간 20시간 합쳐서 그 정도는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1, 2학년들은 그보다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주기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알겠죠? 지금은 논술에서도 추운결 봉사시간은 지금 포함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래서 이 학생부를 관리하는 것은, 학생부 관리를 하는 것은 비교과 관리가 주가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대학에 지나가는데 이건 이제 필수 자료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학생부 시대죠. 특히 고1 학생들은 신문에 학종 시대라고 지금 신문에도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도 내지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를 보는 전형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면접, 되죠? 자, 면접의 내용상 분류를 봐주세요. 사실 확인 면접, 자, 뭡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의 사실의 진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면접이고요. 인적성 면접은 학생들이 소화시켜야 될 면접 문항수가 대략 중상위권에서는 한 40-50문항 정도 소화를 시키면 됩니다. 뭐 그 중에 하나, 그죠? 어떤 거, 이 학생의 인성이나 생각에 있던 폭을 물어볼 수 있는 문항들 많습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6개월간의 자유시간을 주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대답이 쉬운 대답인 것 같지만, 쉬운 물음인 것 같지만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은 못 됩니다. 면접 기출문제 한번 쭉 하니 감상해 주세요. 그런 것도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면접은 절대 이론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전 면접을 하면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면접은 시험 과목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돼요. 국영수는 시험 과목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지금 면접은 비중이 더 커졌는데 면접은 왜 시험 과목을 인식을 아직까지 안 하는지, 면접을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주기적으로 몇 회 정도는 1, 2학년 학생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3들은 기말고사 마치면서 면접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은 실제 우리가 진행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면접을 보통은 뭐 몇백 회를 갖다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진행된 그 면접의 한 1대1 실전 면접의 한 장면을 갖다가 한번 잠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이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 IT의 미래는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큰 회사 형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3D 프린터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 큰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 소규모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IT의 미래는 조금 더 소형화되고 좀 더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착용할 수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우리 기업의 소형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업의 소형화는 그때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 그냥 다음 답변으로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 CEO가 되는 강점 이런 것들을 같이 강조하면서 저도 그래서 IT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CEO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당장 IT 계열의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경영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먼 훗날의 어떤 목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은 IT 계열의 풍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내가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면접은 실전 1대1 모의 면접이 필요한 겁니다. 면접은 절대 두 명 이상 모여서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면접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면접은요, 이 면접하는 선생님이 대단히 역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 개인의 그 역량의 넓이와 깊이를 갖다 끄집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생에 대한 경험도 조금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야 됩니다. 예,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그런 면접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면접은 시험 과목이다라는 거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원 전략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모집 인원 및 비율, 경쟁률 이런 걸 그냥 보세요. 이런 것 여러분들한테 별로 중요 안 합니다. 물론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자, 활동자료 수정물 여러분들한테는 대상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입시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내 교과 성적으로 현재 대략 작년에 이 합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4번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감상하세요. 모집인원 그래프로 보세요. 그렇게 제일 간단하게. 자, 중상위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교과, 종합, 논술 순서죠. 자, 특기자는 이거는 별외로 해당되는 학생들만 보는 거고,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 순서더라 되겠습니까? 그다음 자, 경쟁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경쟁률 어떻습니까? 40대 1이죠. 논술은. 종합은 14대 1이고 교과가 8.8대 1이죠. 네, 특기자 전형이 이렇고요. 네, 이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 됩니다. 자, 활동자료 실정물은 자, 중상위 32개 대학에서 활동자료 실정물 제시하는 대학은 유일하게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유일합니다. 몇 건이죠? 자, 건수가 3건, 5건이죠. 다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이 분량과 제출 방식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름이 우수성 입증 자료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활동자료 실정물에 이름을 붙일 때 활동자료 실정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 이거는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증빙하는 자료라는 의미고 우수성 입증 자료는 우리가 학생이 본인이 얼마나 우수한가 증명해봐라 라는 자료입니다. 이름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거는 우수 입증 자료는 내가 정말 우수하다라는 거 증명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정말 우수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연세대 원주 캠퍼스 특기자 전형은 야구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닙니다.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위에서. 아시겠죠? 자, 이거는 내가 한 번쯤은 지원해볼 어떤 필요성이 있는 전형이에요. 왜? 한 개뿐이니까 학생들은 이걸 피해갑니다. 반대로 원세대 원주 캠퍼스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특목 자습학생들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요 전형에는 제가 볼 때는 의외의 구멍이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아직은 눈에 안 들어오는 시기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합니다. 이거는 입시 결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학생부 평균입니다. 학생부 교과입니다. 교과.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항상 컷이 좀 높죠. 얼마나 높죠? 1.0에서 1.2 정도 높아요. 그 말은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컷이 낮죠. 얼마나 낮습니까? 1.0에서 1.2 정도 낮아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쭉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교과, 자, 당국대가 교과가 2.1 평균입니다. 학생부 평균. 아주대가 1.96, 예, 경기대, 서울이 2.44, 그 다음에 인하대가 1.94, 강원대가 2.12 나오고 있죠. 예, 이 정도 내가 학생부 평균이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상명대 있고, 그 다음에 인천대, 한성대, 특성여대 보니까 2.57 쭉쭉 나와 있는데 부산대 발표를 갖다가 안 했네요. 경북대하고. 부경대 보니까 2.31이죠. 창의인재가 2.31인데 이 부경대 창의인재 전형은 올해 수능체제 등급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수능체제 등급이 없어졌죠. 중간에 한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수능체제 등급이 생기면서 얘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창의인재 전형이. 작년에가 2.31이었는데 올해 수능체제 등급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도시 근교 학생들이 지원을 갖다가 많이 포기합니다. 알겠죠?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31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이다. 알겠죠? 뭐 2.5까지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좀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니까 2.5까지도 충분히 한번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동아대, 해양대, 동아대 3.47, 해양대 2.89. 해양대하고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은 왜 이리 높으냐면은 반영하는 교과목에 따라 교과목 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뭐 한국해양대가 동아대가 3.47이고 한국해양대가 2.89다 해서 한국해양대가 더 높은 학생들이 오는구나 아니고 교과목 반영수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과목 반영수, 좋은 과목 최고로 좋은 과목 10과목 반영한다면 내신 성적이 쑥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윤리를 하나는 따지려면 이거는 개별 상담이 필요해요. 이거는 하나는 다 따져봐야 됩니다. 교과목 반영수 해서 이게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내 학생부를 가지고 1학기 성적이 딱 나오게 되면은 내 학생부를 가지고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내 걸 넣어봐야 돼요. 내 것을. 이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느 게 높다 낮다 판단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략 보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은 어때요? 확실히 학생부 종합은 뚝 떨어지죠? 학생부 평균된 걸 뚝 떨어지죠? 학생부 종합은 건국대가 4.05, 강북대가 3.68, 서울여대가 2.7, 그렇죠? 명지대 3.32, 경기대 서울 3.42, 그 다음에 인하대 2.98 이렇게 나오고 있죠. 쭉 보니까 특성여대 2.89 그렇죠. 한양대니까 3.21이네요. 부경대 2.54 학생부 종합 많이 내려오죠. 2.54 동아대 3.7 내려오고 있고 자, 한국해양대 지역인재 전형 나중에 제가 지역인재 전형 볼 때 말씀드릴 텐데 지역인재 전형 올해 조금 잘 봐줘야 됩니다. 부불교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이죠. 타지역 학생들은 오지 마. 그런 전형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충청권에서 지원하는 지역인재 전형은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시만 지원해. 다른 지역에는 오지 마. 이런 전형이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세부전형 한눈에 파악하기. 자, 요거는 먼저 감상 한번 해주세요. 자, 지원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세부 전형이 13개가 있거든요. 다 공동적으로 교과를 다 보죠. 교과를 다 보는데 자, 그렇죠? 교과를 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과만 보는 전형은 세종대 명지대밖에 없죠. 교과만 100%. 그죠? 교과 발표는 세종대 명지대밖에 없다 되죠.
자, 이런 경우도 수능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고 교과 100%는 세종대 명지대.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교과 컷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갈까요? 상당히 올라갈까요?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 세종대 명지대지만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려면은 적어도 앞에 일자가 붙어야 될 거예요. 일자가. 그래서 1.5 이내는 아니고 적어도 1.5 과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2.0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교과를 보면서는 내가 교과를 보고 면접으로 가는 전형이 있죠. 이 전형이 있고 교과에다 수능 최저 맞추는 등급. 자, 지금은 자, 뒤에 수능 붙은 것은 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략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부 전형이 12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것도 분류 방법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다 수능이 붙었죠.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없죠. 여기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상은 어디에 있다? 서류 면접에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상은 서류 면접에 있더라. 서류는 뭘 서류라 그러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세 가지를 서류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까 전에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에는 활동자료, 추천물, 우수성 집중자료까지 포함해서 그걸 서류라고 합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장 추천 한번 봐주세요. 학교장 추천은 지금 4개의 전형이 있는데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명지대, 세종대. 명지대 크리스천 리더는 무제한으로 뽑는 전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안 보입니다.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건국대가 있고 국민대가 있죠. 그 다음 동국대, 카톨릭대, 서울여대가 이렇게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장수는 제가 적어놨고 물음표로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대학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추천을. 그럼 추천을 받을 때 내가 교과와 추천의 교과에 내가 상대적 우위가 조금 있다 하면은 세종대나 동국대, 국민대를 넣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교과에서 비교적 우위보다도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다. 그러나 비교과를 조금 더 내가 좀 더 보완하겠다. 내지는 좀 괜찮다 싶으면은 동국대, 카톨릭대를 넣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카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이건 무제한이라서 그런 큰 무제한이기 때문에 추천의 의미가 크게 있을까만은 그래도 교과에서 좀 불리하다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 지금은 대략 이 정도 봐주시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하고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번 내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전형. 자, 지역인재 전형에서 한국해양대하고 부산대가 연결되는데 부산대는 의치 한의대죠. 그래서 저기 한의학 전문대학원입니다. 학생 통합과정 4명 뽑아요. 그래서 한국해양대가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다는 거. 나머지 지역은 부경대도 해당이 되죠. 부경대하고 해양대가 해당이 됩니다. 불경 학생들만 지원하는 대학이죠.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5개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밑에가 있죠. 위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논술이지만 여기서 이게 부산대 논술에 비교과가 들어가고 있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비교과 들어가고 있다는 거 잘 보시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은 일단 비교과를 갖다가 챙겨야 될 부분은 좀 챙겨야 되겠죠. 이건 챙겨야 되겠고, 자, 비교과에서 논술에서는 논술만 치는 전형은 없죠. 예, 논술보다 다 교과가 뒤에 다 따라붙죠. 교과가 따라붙습니다. 논술은. 자, 특기자 전형은 이거는 해당되는 학생들은 세부적으로 개별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이거는 좀 정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표를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우리가 교과에서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전형이 꼽표가 없죠. 학생부 교과라도. 자, 이런 전형은 어떻습니까? 조금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컷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학생부 교과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데가 제법 있죠. 그지? 이게 학생부 종합이고. 자, 여기서 보면서 자, 1단계에서는 3개수를 뽑습니다. 1단계 3개수.
1단계 3배수를 뽑는데 국민대 한번 보세요. 국민대 1단계 교과 100이면서 6배수를 뽑고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겠죠? 자, 다른 어떤 대학의 3배수하고는 다르죠. 6배수를 1단계에서 뽑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에서 30% 결론을 짓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교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해. 교과는요 0.0 얼마 소수 두 대체까지 다 따져야 돼요. 작년 통계 자료를 딱 보면서 평균 학생부 평균 학교자 평균에 내가 0.0 얼마나 떨어지는가 남음이 있는가 그거 판단하면서 조금 모자란다 싶어도 6배수는 어떻습니까?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한 전략이 된다는 얘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활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전지원 한 장으로 넣을 때 그게 학생부 교과고 나머지 석 장은 두세 장은 어떻게 넣죠? 상량을 넣고 한 장은 어떻게 해요? 상상형 넣고 나머지 한 장은 꿈의 대학 나에게서 꿈의 대학 그렇게 6장을 배분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제가 입시 상담을 하면서 수시고지 UK 지원을 배분을 할 때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분입니다. 그 전형을 내가 이제 논술로 할 것인지 중상위 있던 대학에서는 논술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실질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0.몇%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논술을 할 것인지 면접을 할 것인지 수능 최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면접을 하는 학생들은 기말고사 마치자마자 면접 준비를 서둘러야 됩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좀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내가 쭉 보면서 한번 맞춰보겠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기준은 아까 전에 뭡니까? 자, 2등급은 93%가 2등급 컷이라고 그랬죠. 3등급 컷은요 79%.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등급을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면 되죠? 6월 모평 성적 나오자마자 수능 예측 프로그램에 넣어보세요. 그 서비스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넣어봐서 실제 수능에서 내가 얼마나 나올까 예측해보세요. 실제 정시모집에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기준과 교과의 성적이 내가 안전지원하는 한 장 내지 두 장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상량 지원하는 거, 상상 지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지원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전 지원을 한두 장 하는 거 그것이 입시 지원에서 가장 포인트더라. 알겠죠? 자, 그 판단 기준을 갖다가 이런 걸 보면서 본인에 맞게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부죠. 학생부 종합전형부 쪽에 수능 체제가 꽃표가 많죠. 수능 체제는 대부분 안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우리가 교과를 갖다가 많이 보는 데가 있어요. 자, 국민대 같은 경우가 있죠. 자, 서류 40에 교과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도 있네요. 추천 전형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대에서 자, 서류 40에 교과 6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죠? 이 모든 전형을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고 핵심적인 좀 특징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학생들한테 체크받았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서 내한테 체크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교과가 크게 밀리지 않아요. 교과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내가 조금 비교과도 체계적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 국민대 정도 같으면 아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에서 중위권 대학에서 중상위 대학에서는 의외로 좀 많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주 준비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과가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좀 신경 쓰고 특히 3학년 학기 비교과라도 내가 잘 챙겼다 하는 학생들은 한번 이쪽에 지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 얘기라서 제가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만약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서류 100으로 뽑잖아요. 이거는 교과를 상대적으로 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 국민대 요 비요 전형에 비해서는 덜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더라도 자, 교과의 비중이 들어오고 조금 더 강하고 약하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없는 경우 80%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뭘 수능 최저 등급을 없이 6장 다 지원해도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지원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차라리 수능의 성부를 걸 수도 있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일단 맞추는데 두 과목의 성부를 걸 수도 있지만 수시모집에서 안전지원을 한 장 할 것 같으면 수시모집 한 장 합격하면 어차피 정시는 못 가는 거죠. 자, 포커스를 그러면 정시모집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내가 실제 예측 점수와 수능 예측 점수와 정시모집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목표 나오면은 반드시 예측 프로그램에 넣어보라는 얘기. 그리고 내 교과 성적을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로 최하선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다 상량이나 상상인 걸 때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더라도 내가 이게 화면 크게 해주세요. 화면 크게 해주세요. 네. 자,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당국대는 어떻게 봅니까? 서류 100으로서 끝이죠.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다. 저거는 어떤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어떤 학생이. 나는 저거는요. 교과도 교과와 비교과 학생부의 강점이 있는 학생이 너란 얘기입니다. 특히 비교과가 따라줘야 됩니다. 이 전형에서는요. 그렇겠죠? 이름도 보세요. 뭐 창업 인재에서 뭔가 이렇게 창업에 할 때 인재가 될 만한 저 이름도 그냥 무심코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서 이름을 붙일 때 의미를 두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제법 허다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대학도 이렇게 서류 100일 때 서류 100은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 아시겠죠? 이건 개인이 내가 어디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디가 적합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교과 100이 많이 보고 있죠? 교과 100. 예. 교과 100이 보이는데 교과 100을 할 때는 반드시 수능 체제가 따라온다는 거 아시겠죠? 예. 내가 교과에 강점이 있어. 교과에 내가 강점이 있어. 이렇게 딱 비교를 계산을 해보니 적어도 0.03 정도 0.03 정도 평균 위에 있어. 0.02, 0.03 정도 평균 위에 있어. 그러면 강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교과 100으로 놓고 뭐만 맞추자? 수능 두 과목만 맞춰보자.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부산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100이죠. 면접 없습니다. 영어 포함 2개 하부죠. 자, 그러면은 내가 부산대학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성적이 일단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영어가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지만 자, 영어가 성적이 받쳐줘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지역인재 전형에서 여러분 해당 상만 보겠습니다. 부경대하고 한국해양대죠. 지역인재 전형. 자, 1단계 서류 100입니다. 3배수 뽑죠. 그 다음에 인성면접 20으로 끝납니다. 수능 체제 없어요. 맞습니까? 어떤 학생들하는 얘기죠? 지역인재 전형에 명수는 적지만은 어떤 학생들하는 얘기죠? 한 번쯤 넣어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전형입니다. 서류 100이죠. 서류 100이잖아요. 서류 100이니까 이 학생들은 교과가 그렇게 강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비교과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되는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 이쪽으로 넣어봐라는 얘기죠. 이쪽에 수능 체제도 없으니까 부담 없죠. 근데 한국해양대는 어떻습니까? 2개 학육이 있습니다. 2개 학육.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교과를 100으로 뽑죠. 이건 어떤 학생으로 한 얘기죠? 수능 체제인 거 맞출 수 있으면서 교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오라는 얘기죠. 하지만 교과가 5배수라는 데 유의를 하세요. 5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거죠. 넓기 때문에 실제 당당은 어디서 나올 수도 있다? 5배수 안에 실제 당당은 면접에서 당당히 나올 수가 20%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서 이 해석이 다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마음껏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학교당 추천 전략 쭉 장수가 쫙 나와 있죠. 장수. 내가 어느 걸 받을 것인가.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느 전형을 내가 추천을 받을 것인지 교과의 강점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두드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원래 몇 장이 될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1단계 서류 배경이기 때문에 교과가 조금 밀리더라도 한번 추천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교과가 3점대가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을 보면, 학생부 평균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3점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논술. 자, 논술은 수능 체제가 문제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자, 그리고 논술은 시험 문제 유형이 4가지라는 거, 인문사회 통합형, 거기다가 수학을 치는 경우, 영어를 치는 경우, 어떤 도표 통계자를 활용하는 경우 4가지 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30여 개 대학 가운데서 논술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서 어떤 문제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기자 전형.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최종적으로 이제 앞으로 쭉 돌아와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우리가, 제가 지원 전략을 세울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 표가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는 세부 전형이 13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수능 최저 등급이 있죠, 다. 그렇죠? 수능이라고 붙어있죠. 자, 수능 최저 등급을 내가 맞출 것인지, 그 다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않을 것인지, 이거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과. 제일 먼저 교과 전형은 제일 우선적으로 내 교과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남음이 있느냐, 플러스 모자람이 있느냐 판단하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수능 최저 등급을 내가 맞출 건지 말 건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과 들어있죠? 비교과를 갖다가 끝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챙겨야 된다는 거, 그거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군데 교과 플러스 수능, 교과 면접, 여기 대세죠, 요 대세. 교과 전형에서는 2개가 대세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교과 수능 최저 등급 2과목이겠죠? 2과목 맞추는 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면접. 교과에서 내가 바로 면접으로 가겠다. 수능 최저, 나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수능 최저는 자신이 없고, 근데 내가 교과는 좀 웬만큼은 될 것 같은데 수능 최저는 자신이 없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교과만 보니까 마음 편하다. 그죠? 마음 편하고 얘도 출석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만 보는 거죠. 자, 세종대 명지대 성신이대. 마음 편하다. 이쪽은 내가 마음껏 지원하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몰리겠죠? 컷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도 없어. 면접도 없어. 컷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차 문제하지만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죠? 안전 지원할 때 쓰는 전형이다. 내가 정신모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 상위 더 좋은 걸 선택해서 그것이 내가 제일 수시 모집 6장에 넣는 제일 하향선의 선택대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절대 재수 안 해. 안전지원 2장 하면 됩니다. 안전지원을 2장 하더라도 교과 전형에서도 미세하게 강하게 넣고 약하게 넣어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한 90%쯤 걸린다 떨어진다 알고 넣어요. 넣으면 거의 결과가 그리 나옵니다. 거의 결과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3학년 1학기 성적표 딱 나오면은 계산해야 됩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전년도 결과와 딱 대비시켜서 플러스 내가 0.0 얼마가 플러스 되는지, 자, 마이너스 0.0 얼마가 마이너스 되는지, 야, 이거 소수점제가 두째 자리까지 따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유리한지 조금이라도 불리한지 정확하게 따지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 내가 할까 말까. 자, 수능 최저 등록되는 방법 아셨죠? 1등급 98, 2등급 93, 3등급 97 간다는 거. 87 간다는 거. 예.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계산을 잘 해서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안전지원 한두 장만 정해지고 나면은 나머지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활용하는 전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상향 지원할 때 교과 성적이 조금 밀려요. 상향 지원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활용한다. 상향 지원은 몇 장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죠? 2-3장 정도. 상향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상향 지원할 때
어느 정도 내 교과 성적보다도 1.0에서 1.2 정도 여유가 있다 생각하시면 평균적입니다. 그러나 두 등급 떨어지더라도 교과 컷보다도 2.0 두 등급 떨어지더라도 비교과에 우위가 있다. 이라면 넣어볼 수 있습니다. 두 등급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교과가 비교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전문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미세하게 따져봐야 되니까 3학년 1학기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대세는 바로 이쪽이죠. 서류 면접. 수능 체조 없습니다. 서류 면접. 자,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알겠죠. 학생부 종합적인 대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세가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은 트레이닝을 반드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이론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실전 면접을 하면서 몸으로 체득되어야 되는 것이 면접이다. 그리고 인문계에서는 시사 상식도 준비를 좀 해둬야 됩니다. 올해 면접 문제 하나 제가 드리죠. 어떤 문제 있죠? 공개된 문제 하나. 알파고 문제 꼭 나옵니다. 올해. 해마다 면접 문제는 보여요. 꼭 나올 문제들은. 일반적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이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내가 뭘 받을 것인지 뭘 받더라도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교과가 딸리는데 세종대 2장 준다던데 받아야지. 아닙니다. 교과 딸리면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 교과가 딸린다. 뭘 받으라고 그랬죠? 동국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동국대 두드림 전형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몇 장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변수예요. 이게 불교 추천인재 전형도 아직 장수가 발표가 안 됐죠. 꼭 불자만 가는 전형 아니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그 다음에 부경대, 해양대 이 두 개가 해당 사항이 있더라 말씀드렸죠. 지역인재 전형 한번 여러분들이 내 성적이 여기에 근접하고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자, 뭐 논술, 수능 최저가 중요하죠. 특기자 전형자 이렇게 해서 자, 전반적 결론은 수시 모집 6회 지원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된다? 교과 또는 수능 예상 성적으로 제가 수능 예상 성적으로 최하향 지원한 6번째 선택을 해야 된다. 재수는 절대 안 하겠다. 2장 낸다 그랬죠. 그 위로 상향 지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한다? 상향 지원은 바로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로 지원을 해요. 상향 지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향하고 그다음 상상형 지원 한 장 정도, 꿈에 대한 한 장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논술을 몇 장 쓸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컷이 올라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교과 100% 딱 끝하면 컷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편하다고 해서 지원하면 안 되고요. 잘 따져야 됩니다. 자, 이거 오늘 제가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설명은 제가 딱 1시간씩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할 때 실제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7학년도 인문계 중상위권 32개 대학 지원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